네, 안녕하십니까. 명리대의 적광입니다. 자평긴전 제23강 처자를 논함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번 시간에는 육친을 논함을 강의를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처자를 논함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평긴전에서는 이 처자 보름법하고 육친 보름법에 대해서 비교적 아주 상세하게 더욱더 이렇게 자연의 이치에 이렇게 아주 잘 맞게 이렇게 그런 이론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좀 하고 나시면은 육신을 보는 법이 더욱 더 이렇게 쉽게 이렇게 육신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처자를 로함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적평진선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대체로 이제 그 명중의 길흉은 더욱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응어함이 영로하다 잘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부기 빈처는 자신의 일이죠. 그렇죠?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주를 범위에 있어가지고 부기 빈처는 꼭 봐야 되죠. 그리고 육친에 있어서는 이제 부기 빈천 플러스 육친 이렇게 하는데 육친에 있어서는 천은 나와 짝이 되고 자식은 후기자이므로 역시 자신에게 절실한 일이죠. 그래서 부기 빈천 처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명을 보는 경우에 그다음 재물 자녀 그다음에 내 이제 직업관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함께 논해한다 그랬고요. 다음에는 이제 부모도 중요하죠. 부모는 자신이 나온 것이므로 자연히 응엄함이 크다 이제 그랬거든요. 이것 때문에 제가 원령에 힘을 얻거나 연간의 용신이 있으면 모두가 부모가 온전하여 힘의 얻음을 주장하는 것이며 조상과 형제에 이르러서는 심하게 응엄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원래 그 금묘 화실을 보면은 연을 조상, 그다음에 월을 부모 형제, 그다음에 일을 배우자, 그다음 시를 자녀를 이렇게 봤는데 여기서는 약간의 이제 변칙이 있죠. 제강을 힘을 얻거나 연간의 용신이 있으면 부모가 온전하여 힘의 얻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월뿐만 아니라 연애에 있어서도 이렇게 월령 용신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원령 용신에 이렇게 유의한 그런 글자이면은 다 부모들이 좋다. 더구나 또 조상도 좋다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이렇게 틀리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조상하고 형제에서는 심하게 이렇게 잘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을 사주를 볼 때는 꼭 자신의 부귀 빈천, 그 다음에 처자, 그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내 먹고 사는 이렇게만 봐도 아주 훌륭하게 사주를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육친을 노랑하고 처자를 노람에 대한 이 강의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숙지를 해서 이렇게 사주팔자를 분석하는 데 쓰시면은 아주 그, 좋은 통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는 처궁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처궁을 보는 법 그랬거든요. 일지궁을 이제 배우자로 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일지가 재관이면은 이제 사귀신격이니까 처가 당연히 좋아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지가 재관인데도 처가 불리하다. 그리고 상관이나 양인은 이렇게 이제 배우자 공에 상관이나 양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사흉신이니까 아주 처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인연이 없고 이렇게 흉폭한 그런 배우자를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도리어 기람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이것은 바로 원령용신과 배합하여 희기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랬거든요. 원령용신하고 이제 배합해서 이제 사기신격은 순용을 해주고 사흉신격은 이렇게 역용을 해주면은 그게 이제 좋다는 뜻이거든요. 자, 일지가 정관인데도 처가 불리한 것은 원령 용신이 상관격이 되기 때문이다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은 일지가 정관이죠. 그러면은 이게 배우자 궁이기 때문에 정관이 좋잖아요. 그런데 용신이 금생수해 가지고 이 상관이에요. 용신이 상관일 때는 이
이 처가 이렇게 배우자가 불리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수국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구나 사회춘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주 배우자 궁이 이제 흉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에,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원령하고 항상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사기신격은 용신이 순하기 때문에 그것을 순응해주는 그런 신들은 다 좋겠죠. 그러나 사흉신격은 용신이 이렇게 흉폭하기 때문에 역용을 해서 그걸 해주는 것이 더 좋겠죠. 다 이런 논리거든요. 일지가 상관인데도 처가 좋은 것은 원령 용신이 재성격이기 때문이다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금일주가 인원에 이제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제격이죠. 근데 지지 배우자궁이 이 상관이에요. 수생목을 해주고 있죠. 이럴 때는 좋다. 일지가 상관격임에 식상격임에도 불리하고 이렇게 원령 용신이 이 재성격이기 때문에 좋다는 뜻이거든요. 여기가 재성이고 여기가 이제 상관이죠. 수생목을 해주기 때문에 좋다 그랬고요. 일지가 재성인데도 처가 불리한 것은 이제 용신이 좀 안 좋기 때문이겠죠. 원령 용신이 인수격이 될 때, 예를 들어서 인월의 병하거나 인수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재성이잖아요. 재극이 해가지고 인수격을 깨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배우자가 흉하다. 이게 가장 기본으로 보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일지가 칠살인데도 처가 좋은 것은 원령용신이 식신격이기 때문이다 그랬거든요. 일지가 칠살인데도 이렇게 칠살인데도 처가 좋거든요. 그러면 수생목 해가지고 식신이잖아요. 이 식신격이기 때문에 칠살을 제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일지가 칠살인데도 이렇게 처가 좋다라고 배우자가 좋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궁을 이렇게 이제 본 뒤에 처성을 다시 보라고 그랬거든요. 처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의 재성이라고 그랬어요. 처성이 투출하여 국을 이룬 경우에 정관격에 재성이 투출했어요. 그 다음에 정관격에 재성이 투출한 경우에 보면은 정관격에 재성이 투출하여 국을 이룰 때는 처의 내조를 주장한다. 처가 아주 좋잖아요. 이때 처궁이 좀 이렇게 불리해도 이게 좋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6월에 간목이 정관격이죠. 그런데 이제 이 정관에 기토가 이렇게 투출해서 호생금에서 재생 관을 이렇게 생해주고 있는 이런 재성이 바로 삼신의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처의 내조를 이렇게 좋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처는 남자는 이게 관으로 얘기하고 여자는 이게 재성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관에 투출된 것을 이렇게 논할 때는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성이 많은데 재를 만나면서 재가 국을 잃을 경우에 재의 내조를 주장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인다용직격에 해당하겠죠. 이 무토들 인성들이 너무 많아요. 2개 이상을 많다, 천간에 투출한 것이 2개 이상은 많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때는 안목 재성이 하나 있어가지고 인성을 이렇게 극해주면은 인다용제격이 성립이 된다. 이럴 때 철을 좋게 봐라. 여기 처궁이 지금 현재 처궁이나 배우자궁이 이렇게 인성이죠. 화생금의 인성인데 인성을 더 이렇게 힘을 더 실어주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천간에 있는 재성, 그 이 처성이 좋을 때는 처궁이 약간 불리해도 이제 좋게 판단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식상격에 재성이 투출하여 용신이 되면 처의 내조를 주장한다 그랬거든요. 이제 화생토 이렇게 좀 식신격에 화극금에 재성이 투출했거든요. 그럼 식신생지가 이렇게 됐어요. 이럴 때는 이 재성이 아주 용신이 됐기 때문에 이때는 처덕이 좋다. 배우자덕이 좋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처성이 투출했으나 격을 파괴하는 경우가 있다. 이랬거든요. 인성이 경미한데 재성이 이렇게 투출했어요. 인성이 이렇게 경미한데 자월의 간목이 오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재성이 이렇게 투출했어요. 이러면 제가 이렇게 안 좋잖아요. 이때는 아주 흉하죠. 그 다음에 투출한 칠살이 재성을 만나는 것은 일지의 용신이었더라도 현극을 방비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투출한 재성에 칫살이 이제 재성을 만나는 거. 5월의 신금이 칫살이죠. 그런데 목생활을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처궁이 이렇게 좋다 하더라도 그 형극을 방비해라. 흉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일지에 형충이 있는데 처성과 처궁이 용신이라도 좋은 처로 해로하기가 힘들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먼저 처궁을 보고 처궁이 용신을 이렇게 보호해 주거나 용신을 이루어 줄 때는 처궁이 좋다. 그러나, 이 처궁이 그 천간으로 투출된 그 처성을 보고, 처성이 다시 또 용신격을 이루어줄 때는 처궁이 다소 이렇게 나쁘다 하더라도, 그, 처성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그 배우자 궁을 좋게 봐라.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 처성도 이렇게 좋고, 처궁도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형충이 있을 때는, 이건 별로 그게 좋지 못하고, 해로하기 힘들다. 이렇게 처궁이 형충이 있는 것이 제일 안 좋죠. 처궁하고 이렇게 형충이 있는 것이 제일 안 좋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처궁이 이렇게 나쁘다 하더라도 처성이 좋으면 좋게 봐라. 그리고 이제 처궁이 처음부터 이렇게 좋을 때는 좋게 봐라. 이게 잘못하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처궁이, 처궁이 이렇게 용신을 보좌를 해주는 그런 신으로 돼 있을 때는 처궁을 좋게 본다. 그런데 처성이 용신을 이렇게 깨뜨려 볼 경우에, 처성이 깨뜨려 볼 경우에는 처궁이 좋다 하더라도 이 처성이 이렇게 격국을 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쁘게 봐라.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처궁이 이렇게 나쁘다 하더라도 처성이 이렇게 좋으면은 그 처를 좋게 봐라. 이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처궁이 이렇게 안 좋다 하더라도 처성이 좋으면은 그 처궁이 좋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형충. 처궁이 형충이 되는 것은 처궁이 좋든 처성이 좋든 간에 해로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제 논하고 있죠. 이세 개를 잘 분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처를 이렇게 보고요. 자식을 보고자 하면 먼저 시지를 봐라 그랬거든요. 이제 자식궁을 볼 때는 처성을 보는 거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봐요. 그런데 약간 이제 다른 점이 있거든요. 자식을 볼 때는 먼저 시지를 봐라 그랬거든요. 시지가 자식궁이죠. 그리고 만약에 갑을이 일주면은 경신금이 자녀이므로 시지의 경신금의 시지와 경신금의 관계를 12운송으로 어떤 궁인가를 이렇게 보고 생황인가 혹시 사전인가에 따라서 자식의 수가 적음이 이미 정해진 수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 뒤에 시간에 자식성을 시지에 배합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제격이면서 시간에 식신이 투출했어요. 제격인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자식이 좋잖아요. 또 관격이면서 시간에 제가 투출한 거. 이러면 자식이 좋다. 모두 시간에 용신이 있을 때는 이 시지가 조금 이렇게 분리해도 아까 처성하고 똑같이 이렇게 좋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시지에 예를 들어서 이 시지에 관살의 사제를 만난다. 예를 들어서 6월에 간목일주가 신금 이제 정관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저기가 있거든. 여기에 이제 이제 사하고 대비해 보면 여기 사지가 되잖아요. 사지가 되면 자식성이 이렇게 좋지는 못하죠. 자식성이 굉장히 안 좋고 사지가 되면 그러나 천간에 시간에 기토가 하나 있다. 화생토해가 토생금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럴 때는 자식이 좋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제를 만나더라도 또한 자식이 기하게 됨을 주장하는데 다만 자식의 수가 많지 않을 뿐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자식의 수가 많지 않다. 옛날에는 이제 오늘날에는 자식의 수의 그 개념이 많이 없어졌죠. 얘들이 많이 안 나고 지금은 한 명만 낳고 두 명만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그 자식의 그 수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왜 자식을 많이 낳냐면은 그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이렇게 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자식을 이렇게 많이 낳으면은 이 자식을 잘 이렇게 키우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큰 자식 복이다라고 이렇게 그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옛날에 그 이론이기 때문에 이거 참고적으로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가 시지가 노광이 되면 자식이 많고 사대리 되면 자식이 적다. 그리고 시간의 성이 용신이면은 그 자식이 대단히 훌륭한 자식이다. 이렇게. 만약에 또 자식 자리에 생이나 왕을 만난다면 재주가 뛰어난 아들이 슬하에 가득 쌓임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자식이 여기 예를 들어서 신금이 이제 그 6월에 이렇게 태어나 시가 6월이다. 6월이다면 굉장히 좋겠죠. 여기가 왕지, 그 녹이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이런 그 자식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 그다음 자식 수도 이렇게 많겠죠. 만약에 시간이 좋지 않거나 자식성이 투출하여 국을 파하면 관살의 생황을 만나더라도 자식을 두기 어렵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식성이 궁보다는 그 성이 더 중요하다. 그 재성도 그렇고 자식성 관성이나 식상 이런 것도 이제 그렇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확실하게 그 이해를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장생의 논법은 양간에만 쓰고 은간은 그 쓰지 않으니 예컨대 갑을 일가는 다만 경금의 장생에 따라서 사유축으로 순행하는 국을 쓰고 신금의 역행하는 그 신자진을 쓰지 않으므로 비록 책에는 정관은 딸이고 칠살은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그러나 갑일간이 칠살경을 이렇게 아들로 썼으니 양간을 쓴 것이고 을일간이 칠산신을 아들로 썼으니 은구를 쓴 것이라고 논해서는 안 된다 그랬거든요. 여기 확실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무릇 목이 일주가 되면 갑이나 을을 따지지 않고 모두 경을 아들로 삼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그 갑목일주나 을목일주나 이렇게 그 음양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목일간으로 봐라. 자식을 볼 때 애를 목일간으로 봐라.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일간으로 보면은 이렇게 경금이 칠살이 되고 신금이 딸이 되고 그래서 칠살이 아들이 되고 정관이 딸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두 경을 아들로 삼고 신을 딸로 삼는 것이니 그 이치가 저절로 그러한데 정관과 칠살에 얽매인다면 어떻게 응험할 수 있겠는가. 이게 가장 자평진전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이런 그 이론이거든요. 이렇게 음양을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그 관성을 이렇게 칠살이나 상관 이렇게 그렇게 보고 그다음 식상도 마찬가지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한번 그 연습을 해보면요. 자식에 이르러서는 그 자식궁의 몫을 보는 것과 자식성이 투관한 바의 희기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앞에 말씀드렸죠. 그 이치와 논리가 처의 경우와 대략 같은데, 처하고 같아요. 그런데 다만 자식성을 볼 때는 장식 모욕과 이제 이게 12운성을 시제에 놓고 이렇게 생황인가 이렇게 사전인가를 이렇게 보고 나서 그것을 자식의 수와 자식성을 또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그 자식이 출세한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본다는 뜻이거든요. 장생 모욕과를 익숙하게 읽어야 한다 그랬어요. 천을 보는 경우가 같다 그랬고요. 장생 모욕과를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장생은 아들이 넷이다. 모욕은 아들이 둘이다. 반대인과는 아들이 셋이다. 제왕은 아들이 다섯이다. 쇠는 아들이 두 명이고 병은 아들이 하나고 사지는 무자 타인의 자식을 양자를 해라. 묘는 여절 자식이 이제 없죠. 절은 하나의 아들을 얻을 수가 있다. 태는 첫째로 딸을 얻는다. 양은 아들이 세 명이다. 이랬거든요. 이제 이게 지금이야 이제 그 자식 수를 가지고 놀아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식이 잘 될 것인가 못 될 것인가는 이제 그 요즘에 또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이거 참고적으로 한번 알아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사주를 봐봐요. 이 사주 보면은 이제 여성이거든요. 48세 여성. 을목이죠. 을목은 갑을 그 따지지 않고 목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목. 그러면은 목의 식상은 병화, 정화가 되죠. 이렇게. 예, 이 병화는 식신이 되죠. 식신은 아들로 본 거예요. 아들. 그 다음에 목생화 해가지고, 이렇게, 이건, 상관은 딸로 이렇게 봐요. 여기에 간목이나 율목을 똑같이 목으로 보라는 뜻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을목을 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보지 말고, 간목하고 똑같이 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아들이 이렇게 식신이죠. 그러면 여기가 사화가 되는 거거든요. 사화는 병화의 녹이잖아요. 그럼 병화의 녹이면은 관대 인관이면 아들이 셋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들이 셋이다. 이제 아들이 셋이고 그다음에 이 처성이 아니고 자식성은 편관이잖아요. 요 인수격에 무게합을 하나 해가지고 정인 이것만 남겼거든요. 예, 그 인수격에 칠사를 이렇게 쓰는 이런 저기 사주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칠사를 이렇게 잘 쓰는 이런 사주잖아요. 근데 이 상관이 이제 칠사를 잡지를 못하죠. 왜 인성으로 이렇게 했죠. 이렇게 그걸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이렇게 뭐냐 자식이 상당히 훌륭하게 훌륭하게 그래서 이 사주가 이제 그렇게 본다는 뜻이에요. 우선은 이게 이제 목이 화가 이렇게 상관이기 때문에 이 사화가 그 병화하고 관계가 어떤가. 근데 병화하고 관계가 병화의 녹이 되죠. 정화도 이제 딸을 볼 때 정화는 여기서 왕이 되거든요. 이렇게 자식 인연이 좋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남자의 경우도 이제 똑같거든요. 남자는 이제 관살로 이렇게 본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적전수에 나와 있는 이 사주인데요. 이 사주는, 무토이기 때문에, 이제 무기 일간은 하나의 터로 이렇게 보라고 그랬잖아요. 터로 보면은 간목이나 을목이 이렇게 이제 남자이기 때문에 관이 되겠죠. 그래서 칠살은 아들, 그 다음에 정관은 딸,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 무토 입장에서 이렇게 그럴 때 간목이 아들이 되겠죠. 칠살이. 간목이 아들이 되는데 이 사주가 진토에 진토하고 간목하고 비교를 해보면 쇠지가 되거든요. 쇠지가 되기 때문에 쇠지는 아들이 두 명이에요. 두 명이고, 그 위에 편인이죠. 편인. 자식성이 편인으로 돼 있거든요. 이제 자식성이 여기서는 편관으로 이렇게 보지 말고요. 이제 편관으로 보지 말고, 그 시간에 있는 것이, 그것을 자식성을 보는데, 그게 용신이냐, 흉신이냐에 따라서 이제 자식이 많고 적고, 그 다음에 훌륭하게 잘 되고, 이렇게 출세를 하고 출세를 못하고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본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칠살격이거든요. 칠살격이 편인이 치사를 화해가지고 이렇게 살인 상승의 사주이기 때문에 이게 용신이라는 인성을 잘 써먹는 이런 사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주가 상당히 이렇게 고위직에 이렇게 있던 적정수에 나와 있는 사주이거든요. 잘 좋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도 똑같아요. 남자 보는 것도. 예를 들어서 목은 갑을목인데 갑을목으로 나누지 말고 그냥 목을 경금이 아들로 보고 신금을 딸로 봐라. 또 이렇게 화일주에서는 병정으로 구분하지 말고 일주로 구분하지 말고 임수를 아들로 보고 계수를 딸로 봐라. 토도 마찬가지거든요. 간목을 아들로 보고 을목을 딸로 봐라. 금도 마찬가지예요. 병화를 아들로 보고 정화를 딸로 봐라. 그다음에 수도 인계수를 나누지 말고 일간을 그냥 개수 일간이라 하더라도 무토를 아들로 보고 기토를 딸로 봐라. 이게 잘못하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여자의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 식상도 여자의 경우 식상을 이제 자녀로 보기 때문에 가불목을 이게 목으로 봐요. 목 하나의 목으로 보고 병화를 그 아들로 보고 정화를 딸로 본다. 그다음에 여기는 병정 그 화죠. 화로 이렇게 보고 무토를 이렇게 화생토 이렇게 아들로 보고 기토를 딸로 봐라. 무기도 마찬가지, 무기일주도 마찬가지거든요. 토로 이렇게 한 건에 보고 경금을 아들로 보고 신금을 딸로 봐라. 그 다음에 이제 금의 이제 금일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임수를 아들로 보고 계수를 딸로 봐라. 또 이렇게 임계, 수일주 같은 경우에는 수일주는 간목이 아들이고 을목이 딸이라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논리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사주를 보면은 이 사주가 근데 사주 판단을 잘 해줘야 되거든요. 이 사주를 보면은 식신격의 인성을 얻었어요. 인수격의 식상을 얻으면 격이 이제 살아나는데, 식신격의 인성을 이렇게 얻었어요. 그러면, 그 편인 도식이 되겠죠. 더구나, 이 계수일간이 굉장히 수를 이렇게, 계수일간이 여기 장생지에 있고, 여기에 또 이렇게 그 왕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계수가 왕하죠. 계수가 왕하면은 금생수에 생을 이렇게 반기지 않거든요. 생을 반기질 않기 때문에 요 편인이 식신을 제거를 해요. 그럼 자식 자리가 좀 흉하게 딱 보이잖아요. 그죠? 흉하게 딱 보이죠.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일간이 약하다. 일간이 굉장히 약할 경우에는, 일간이 약할 경우에 만약에 식신을 써가지고 칠사를 제압할 때는 이제 이 편인을 이렇게 쓴다고 그래요.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 구조로는 편인을 쓸 수가 없죠. 일간이 강해가지고 식신을 충분히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굳이 신금의 도움이 필요 없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 편인도 상당히 센 편인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주가 됐을 때는 반드시 하운으로 가줘야 되죠. 하운으로 가줘야만이 이 식신을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주의 자식 인연을 보면은 개수기 때문에 이 수일간이기 때문에 목이 아들이고 을목이 딸이죠. 개축일주의 자식 인연을 보면은 여성이기 때문에 식상을 자녀로 보는데 음양에 따라서 상관은 딸로, 식신은 아들로 보는데 시기와 배합하에 보면은 개축일지는 수일간으로 목이 자식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간목이 아들이고 을목이 딸로 이렇게 보고 시기가 유궁으로 목에 태지의 임함으로 딸 하나를 얻는데 아들이 없으므로 양자를 얻어야 한다. 자식 이년이 박하다. 특히 식신격인데 편인이 자식궁에 있으므로 자식 인연은 흉하다고 추론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자식 인연이 좀 안 좋죠. 그러면, 자식 인연이 안 좋다는 건 뭡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자, 보세요. 이 사주 상당히 흉하게 되잖아요. 처녀는 좋았죠? 처녀는 하운으로, 처녀는 하운으로 해가지고, 이 편인을, 이렇게, 제어를 해가지고, 식신을 살려주니까, 식신생재가 돼가지고, 아마 이때까지 잘, 됐는데, 경신대운부터 쭉 보세요. 노후가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금묘화실로 봐도 자식 인연이 참 안 좋다. 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보세요. 유하고 축하고 이렇게 합해가지고 금금목 해가지고 저기를 깨고 있잖아요. 격을 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참 자식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혼자 사는 게 좋다. 혼자 내 식신을 개발해가지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또 편인이 또 그 방해를 하고 있으니까 어려서 이런 운에 상당히 진로를 이렇게 잘 잡아가지고 그 길로 쭉 가게 되면은 아무리 이렇게 흉한 운이라도 요즘 세상 같으면 다 살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 총체적으로 얘기하면요. 팔자가 자기 손에 들어와서 자식을 보고자 하면 먼저 시지를 봐라. 시지를 봐라. 가령 갑을생이 그 시지가 과연 그 경신과 어떤 관계인가, 이제 어떤 궁인가, 생황인가, 혹은 사전인가에 따라서 그 많고 적음이 이미 정해질 수가 있다.
그런 뒤에 시간의 자식성,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재성은 아까 처공을 볼 때 재성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재성을. 근데 여기서 자식성을 볼 때 관성이나 식성을 본다는 그런 얘기는 없죠. 그래서 다만 시간을 봐라. 자식성을 볼 때는. 요게 좀 다른 점이거든요. 자식성을 거기에 배합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적격이면서 시간에 식신이 투출했다. 그러면 좋잖아요. 식신, 생재가 해주기 때문에, 내 재성을 생해주기 때문에 자식이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관격이면서 시간에 재가 투출했다. 그러면 재용, 그 정관용재가 되기 때문에 또 좋다라고 보고요. 이와 같은 부류는 다 시간에 용신이 있다고 말한 것이니, 가령 시지의 관살의 사나 저를 만나더라도 또한 자식이 귀하게 됨을 주장한다. 그렇죠? 그 자식 궁이 사들이 돼가지고 자식 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식성이 용신일 때는 그 자식이 훌륭하게 되는데, 다만 자식 수가 이렇게 많지 않다. 요것만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생이나 노광을 만난다면 재주가 뛰어난 아이들이 슬하에 가득 쌓임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만약에 시간이 좋지 않거나 자식성이 투출하여 국을 파하면 관살의 생황을 만나더라도 자식을 두기 어려우며, 만약에 또 사절이라면 자식을 바랄 바가 없으니 이것은 처자의 대작을 말한 것이다. 네, 그랬거든요. 여기까지 이 상당히 이 자평진전에서의 처자 보는 법이 상당히 이렇게 논리 정연하면서 자연의 현상에 근접하게 이렇게 논리를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궁퉁보감이나 이런 데 대체적으로 처자를 보면은 용시를 이렇게 이주로 처자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용신을 궁퉁보감이나 이런 데서 처자를 보는 법이 굉장히 까다롭고요. 그 다음에 적전수에서는 대충 보면은 처자를 보는 법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제 적전수 천미 학원에 보면은 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는 상당히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요.